안녕하세요, 제이크입니다. 오늘은 행운의 배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현대점성학으로 네이탈 차트를 볼 때 행운의 배꼽을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첫 번째로 행운의 배꼽은 그 지점이고요, 포인트고, 그 다음에 모든 차트의 행운의 배꼽이 진짜 물질적 행운을 갖다 주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 행운의 배꼽이 만약에 물질적인 행운을 갖다 준다고 해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행운을 갖다 주느냐에 대한 저도 배운 적이 없었고, 막연하게 저 포인트 하나 갖고 이 사람이 물질적 행운이 온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호러리 점성학을 배우면서 이 행운의 배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, 호러리 점성학에서는 행운의 배꼽이 4가지 조건 중에 몇 개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행운의 배꼽이 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잘 하지 않을지를 판단을 하고요. 그리고 이 행운의 배꼽에 행운이 어느 정도, 뭐 정확하게 몇 %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행운이 어느 정도 크기로 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 호러리 점성학 이론을 현대점성학 차트를 볼 때 뭐 재미삼아 또는 진짜로 나의 물질적 행운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, 진짜 이 행운이 나한테 제대로 작용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간단하게 행운의 배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행운의 배꼽은 진짜 물질적인 행운입니다.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지, 어디서 내가 소득 잠재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포인트고요. 이 행운의 배꼽 뿐만 아니라 뭐 죽음의 파트, 결혼의 파트, 질병의 파트 등등 이 파트, 다른 말로 하면은 랏, 이 이론은 아랍 점성학자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. 원래는 그리스 점성학에서 나온 거지만은 아랍 점성학자들이 그 이론을 가져가서 다양한 파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. 이 행운의 배꼽 계산법은 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요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냥 그 정보만 집어넣으면 이 행운의 배꼽이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계산법을 이용해서 죽음의 파트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, 결혼의 파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차트를 보면은요, 이 행운의 배꼽이 염소 자리이고요, 12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호러리 점성학에서 이 행운의 배꼽이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첫 번째로 어센던트를 볼 수 있느냐, 보느냐, 두 번째로 태양을 보느냐, 세 번째는 달을 보느냐,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행운의 배꼽 사인의 지배행성을 보느냐. 이 차트에서는 토성이겠죠.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개를 충족시키냐를 일단을 봐야 됩니다. 이 호러리 점성학에서는 본다는 의미는 각도를 맺는다는 얘기인데, 저희가 생각하는 정확한 뭐 5분의 각도,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인으로 봤을 때 저 사인들이 서로 볼 수 있는 사인이냐를 이야기합니다. 즉 어떤 사인이 다른 사인과 컨정션, 어포지션, 스퀘어, 트라인, 섹스타일을 이루고 있는 사인인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어센던트, 컨정션, 즉 어센던트는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태양, 사자자리이죠. 염소자리하고 사자자리는 150도 각도, 퀸콩스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호러리 개념에서는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세 번째 달, 어포지션 각을 이루는 사인이죠. 그렇기 때문에 달은 보고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 염소자리의 지배행성인 토성, 황소자리이죠. 염소자리하고 황소자리하고는 트라인, 120도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역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차트에서는
이 조건 중에 행운의 배꼽이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 행운의 배꼽은 작동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물질적 행운이 12번째 하우스에 의미하는 영역에서 올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사인을 첨가하자 그러면 염소자리 같은 역할 또는 환경, 지위에서 행운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 차트에서 이 행운의 배꼽의 크기, 즉 행운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를 보는 것은 요 지배행성의 사인의 존엄성을 보면 됩니다. 현대점성학에서는 디그니티, 존엄성을 따지지 않죠.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호러리 점성학 이론을 차용했기 때문에 디그니티를 고려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디그니티 표를 본다면은 자, 아까 봤던 차트의 토성은 황소자리 21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 황소자리 쭉 디그니티를 보면은 여기 페이스 디그니티를 갖고 있죠. 근데 이 페이스 디그니티는 이 디그니티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고요. 그냥 저럭 나쁘지 않다. 그냥 쏘쏘하다. 이런 의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이 내담자가 12번째 영역에서 물질적인 행운이 또는 소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소득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소소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다른 차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. 12월 24일 11시 즈음에 태어난 신생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차트의 행운의 배꼽은 사자자리이고 6번째 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자자리가 어센던트, 물고기 자리를 바라보느냐? 자, 바라보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태양 염소 자리와 행운의 배꼽 사자자리 역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다른 쌍둥이 자리이죠. 그럼 쌍둥이 자리와 사자자리는 섹스타일, 각도를 이루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 행운의 배꼽은 달은 바라보고 있다. 자, 네 번째, 요 사자자리의 지배행성은 태양이죠. 그럼 나의 지배행성을 바라보느냐? 역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차트 경우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과연 이 행운의 배꼽이 작용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. 네이탈 차트 볼 때 크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행운의 배꼽이 3가지 정도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봤을 때 태양 염소 자리죠. 디그니티 표를 보면은 태양 염소 자리 2도였죠. 그러면은 디그니티를 쭉 보게 된다 그러면은 자, 디그니티가 없습니다. 만약에 이 차트에서 요 행운의 배꼽이 4가지 조건 중에서 3개 이상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그 행운은 그냥 예를 들면 복권 당첨되면 한 5,000원 정도 당첨될까? 한 요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호러리 점성학 이론을 가미한 행운의 배꼽 보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이론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행운의 배꼽을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